궁예의 폭정이 계속되던 918년 6월 궁예를 향한 태봉국 전역의 민심이 마침내 폭발합니다. 6월 14일 늦은 밤 누군가가 왕건의 집 문을 급하게 두드립니다. 꽝꽝꽝꽝꽝꽝. 문을 여니까 부하장수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의 왕은 정사도 못 돌보고 형벌도 함부로 하면서 처자를 살육하고 신하들을 죽이니 백성들이 그를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바라건대 폭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궁예 쫓아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궁예 죽이고 새로운 나라 세웁시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들에겐 진짜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왕은 누구다? 왕건이구나. 왕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런 그들의 청에 왕건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이렇게까지 나한테 온 거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왕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포악해도 충심을 가져야 될 신하가 군주를 칠 수는 없어.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를 한 겁니다. 완강히 이 혁명을 거부한 겁니다. 자, 이때 왕건의 부인 유 씨가 갑옷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의를 세우고 폭군을 갈아내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여러 장군의 의견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나는데 어찌 대장부가 가만히 있으십니까? 유 씨 부인은요, 왕건에게 갑옷을 입혔고요. 왕건은 그제야 모두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혁명은 시작됐습니다. 왕건이 집을 나서니까요, 궁 앞에서야 북을 치면서 막 떠들썩하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만여 명.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궁예가 얼마나 민심을 잃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건은요, 결국 성에 무혈 입성하면서 너무 쉽게 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다음 날 그 철원성에서 고려 건국을 선포한 겁니다. 자, 왕건의 고려가 세워진 그 순간, 자, 궁예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궁예는 아무것도 모르고 침전에 누워 있었는데 나인이 왕건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어찌할 줄 모르다가 초라한 행색을 하고 궁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산의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틀 밤을 보내고 배가 너무 고파서 밭에서 이 보리를 먹다가 결국 주민들한테 발각되었다. 결국 그 주민들한테 살해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명성산, 울명, 소리성, 외산. 소리내 울었다는 산. 와. 어우, 멋있다. 멋지다. 와. 오름산. 예. 이게 이 궁예와 관련이 되는 그런 산 이름이에요. 한탄강 아시죠? 한탄강 알아요. 들어보셨죠? 와. 한탄. 궁예가 한탄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 와.
어떻습니까? 영상 보니까. 그때 약간 현장에 제가 간 기분이에요. 맞아요. 궁예의 마음을 그러니까요. 느껴졌어요. 예.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미륵불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궁예의 말로는 참 쓸쓸했습니다. 그는요, 제대로 된 무덤 하나 없이 역사에서 퇴장했습니다. 아, 자, 이 궁예는요, 분명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장군이었고 큰 뜻을 품고 나라를 세웠던 그런 야심찬 개혁가의 면모가 있었죠. 뭐 실제 고려 개국 후에도 이 궁예를 지지한 세력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승자였던 이 고려마저도 궁예를요, 전 왕조의 대왕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궁예를 폭군으로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궁예 기록을 보면 그 전반부 모습하고 후반부 모습이 다릅니다. 네. 근데 이 후반부 모습이라는 것은 왕건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고려를 세우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 왕변의 정변의 정당성을 잘 보여주려고 그러면 어떻든 궁예가 폭군. 나쁜 그렇죠. 부정적인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궁예가 물론 폭군으로서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더 과장되고 더 더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폭군의 이미지가 더 강조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역사 기록은 비판적으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